세상에는 수많은 향기가 있지만 이 사람의 향기만큼 오래 남는 향기가 있을까요? 오늘 이 화요일의 코너는 사람의 향기를 맡는 시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책을 통해서 인생의 해답을 얻고 또 책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특별한 분이십니다. 인문 독서 공동체 책 고집 운영하고 계신 최준영 대표예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뵈니까 더 좋아요. 예,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수원에서 오신 거잖아요. 네. 대전과 인연이 꽤 오래 되셨어요? 예, 벌써 한 3, 4년 된 것 같은데요. 네. 그 전에는 대전은 거쳐가는 곳이었는데 네, 3, 4년 전부터는 이제 제가 대전역 주변에 있는 노숙인 분들을 네, 주기적으로 만나고 있는데요. 네, 처음에는 이제 특강 한두 번 하려고 왔었는데 네. 그게 인연이 돼서 지금까지 3년, 4년째 아. 지금 계속 그 노숙인 네. 인문학 강좌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많은 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이게 지금 구조화되지 못하고 네. 그래서 또 강사비가 저렴해요. 그러니까 다른 분을 못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네. 저는 뭐 돈 안 따지고 강의하니까 네. 계속 와서 하게 되고 그래서 네. 대전이 어느덧 친숙하고 자주 오는 곳이 됐습니다. 그 별명이 특별하세요? 거리 인문학자. 네.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어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노숙인을 위한 인문학 강좌가 만들어진 게 2005년도예요. 네. 서울역 근처에 있는 노숙인 분들을 모아놓고 한 20여 분 모아놓고 네. 그 인문학 강좌를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네, 네. 그 역사적인 첫 강의를 제가 했습니다. 그 그러셨군요. 많은 방송과 신문에서 기자들이 수십 명 지켜보는 가운데 네. 강의를 했는데 네. 첫 강의다 보니까 얼마나 긴장을 했었는지 네. 뭐 등줄기로 땀이 줄줄 흘렸던 그런 기억밖에 나지 않습니다. 2005년 얘긴데도 지금도 예, 생생하신가 생생합니다. 봐요. 생생합니다. 그래서 그때 강의했던 게 계기가 돼서 네. 신문에도 나오고 방송에 나오고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이런저런 별명이 붙기 시작했는데 네. 처음에는 거지 교수, 음. 어감이 좀 안 좋죠. 네, 저 그러네요. 때문에 그 사어가 된 아. 거지라는 단어가 또 네. 다시 만들어진 것 불려지는 같아서 좀 계기가 됐다. 안타깝긴 했는데 네. 어찌됐건 그런 별명 또는 거리 인문학자 등등 이런 별명을 가지고 처음에는 노숙인으로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는 뭐 미혼모들 네. 그리고 이제 한부모 여성 가장 그다음에 이제 자활 참여자 네. 이런 분들 대상으로 점점 펼쳐서 네. 좀 힘들게 사는 분들 그런 분들과 함께 지금 네. 계속 인문학 네.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좀 소외되신 분들에 대한 그 관심과 이런 것들 넓혀가고 계신 듯해요. 거리의 인문학자 책고집 책도 많이 지으셨네요 하고 벌써 검색 들어가셨는데요. 네. 이시의 마리아님. 정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노숙인들 또 소외된 분들에게 인문학을 가르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서두에 서두에 우리 진행자님께서 네. 향기를 얘기하셨잖아요. 네, 사람의 사람의 향기 향기라는 이런 얘기하셨는데, 코너입니다. 네. 제가 어디선가 본 책에 어떤 책에서 봤는데 장미가 네. 장미가 지니고 있는 향기를 다 내뿜는데 네. 12시간 정도가 걸린대요. 장미가 자기 자신의 향기를 세상에 내뿜는데 걸리는 시간 12시간 네. 동안 향기를 낸다 그래요. 그렇군요. 사람은 그보다 훨씬 더 길게 또 아주 깊게 네. 향기를 내겠죠. 그렇죠. 노숙인 강의를 한다 그러면 편견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뭐 견딜 수 있습니다만 실제 거리에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아프거든요. 네. 노숙인 그러면 냄새 난다. 또는 뭐 인생을 막 살았다. 또는 배운 게 없다. 네. 이런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편견 없이 진득하게 그분들을 바라보면요. 네. 그분들 속에서도 또 역시 사람이 보이고요. 네. 사람의 향기가 납니다. 그 네. 향기를 맡기까지만 조금 더 참고 네. 기다려 주시고 좀 지긋하게 바라봐 주시는 그런 네. 분들이 한두 분쯤 더 늘어났으면 좋겠고 네. 그래서 우리 대전역 앞에 힘겹게 사시는 분들도 네. 오고 가는 특히 다음 주 추석이어서 맞습니다. 힘든 사람들한테 더 쓸쓸하고 외로운 네. 시간들이거든요. 네. 오늘 마침 제가 여기 방송국에 오기 직전에 네. 인문학 강의를 노숙인들한테 하고 왔는데요. 네. 그분들한테 상처가 있는 우리들끼리라도 서로 보듬자, 네. 서로가 위로를 해주자 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왔던 기억이 잠시 났습니다. 네. 강좌에 대한 반응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보람 있으시죠? 예, 보람 있고 그 보람이 결국 저를 이끄는 힘이죠. 그 네. 보람이 없다면 아마
제가 뭐 돈벌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런데 계속 할 리가 없겠죠. 무엇보다 큰 보람은 외부에 네.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에서 오는 보람이라기보다는 네. 그분들의 어찌 보면 험악하고 어찌 네. 보면 인상 쓰고 있는 얼굴들이 네. 제 강의를 통해서 조금씩 펴질 때 아하. 미소가 그 네. 얼굴에서 보이기 시작할 때 네. 그때 뭉클한 감동 그리고 아. 굉장히 큰 보람도 느끼게 되죠. 오늘도 제가 예전에 그 신영복 선생님이 하신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네. 진정한 위로는 음. 우산을 씌워주는 것이 아니라 네. 함께 비를 맞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누군가 다가와서 우산을 씌워주길 바라지 말고 네. 같이 우산 없이 살고 있는 우리가 서로를 보듬어 주자. 네. 그러니까 이 추석이라는 이 기간에 쓸쓸함을 잊기 위해서라도 네. 같이 거리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끼리 서로 보듬어주고 네. 위로해주자. 아하. 이 말씀을 제가 강의 때 네. 하고 네. 좀 전에 많이 하고 공감들 나왔습니다. 하셨을 것 네, 같아요. 그때 넌지으시 이렇게 웃어주시더라고요. 그 공동체 안에 내가 있다라는 그 마음을 일으켜 주시는 거잖아요, 결국.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문학 이 강의를 해오시면서 이 인문 독서 공동체까지 만드신 정말 특별한 사례예요. 예, 아무래도 이제 인문학 강의를 하고 다니다 보니까 인문학을 네. 계기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네, 제가 주로 확인한 게 사람들이 바쁘게 살고 힘들게 살지만 네, 마음의 쉼터 이런 것들을 갈구하는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네. 쉼터라고 하는 것이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결국은 어떤 그 정신적인 의미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 정신적인 쉼터를 제공해 주는 것은 네, 역시 독서하는 생활, 아, 인문학을 공부하는 생활이 아니겠느냐. 네, 그래서 그런 취지에 공감하는 여러분들과 합쳐서 네, 인문 독서 공동체라는 이름을 붙이고 네. 제가 썼던 책의 제목을 붙여서 인문 독서 공동체 책꽂이를 책꽂이.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최고집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책고집도 맞는 얘기인데 네. 네, 모임 이름은 책고집입니다. 그래요. 고집이 없으면 정말 그 공동체를 계속 읽어나가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 몇 년 차예요? 지금 제가 노숙인 인문학 강좌를 한 지는 17년 됐고요. 네. 그다음에 인문 독서 공동체 책고집을 설립한 건 횟수로 4년 됐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간에 지금 가고 계신데 힘든 상황이 많이 있으시죠? 그렇죠. 네. 코로나 때문에 사실 네. 누구나 어렵잖아요. 네. 어렵지 않은 사람이 뭐 있겠습니까만. 그래서 저도 뭐 어디 돌아다니면서 저 어렵다 이런 얘기는 잘 안 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숙인 분들한테 했던 얘기 똑같이 저 자신한테도 적용을 하자면 네. 어렵다 하지 말고 내 어려움은 조금 감추면서 네.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좀 더 쳐다보다 보면 네. 제 어려움을 잠시 잊을 수도 있고 네. 또 내 어려움을 호소하기보다는 다른 네. 사람의 어려움을 좀 내가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줘야 되겠다 이런 선한 마음이 저도 모르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원래 선한 사람이 아닌데도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네. 배려하고 네. 각자의 어려움 사람 함부로 대하지 마라. 각자가 다 각자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맞죠. 각자 다 처해 있는 현실이 어렵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서로 이해하는 그런 코로나가 우리한테 시련을 줬지만 네. 시련은 또 우리를 단련시키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공동체 속에서 공동체를 같이 사는 구성원들끼리 네.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런 문화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그 지역 서점들 어렵고 또 이렇게 특별히 뭐 책을 통해서 뭔가 수익이 나는 일들은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전국을 돌아다니시면서 정말 소외된 분들과 함께하는 이런 그 행보를 하시면서까지 이렇게 강사료도 이 책고집을 통해서 다 모두 소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좌를 정말 운영하시는 그 특별한 뜻을 저희가 방송으로 직접 들으니까 정말 마음으로 응원해드리고 싶고 뭉클합니다. 이 어려움도 많고 계속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왜 없으셨겠어요? 네, 뭐 고생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뭐 그만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요. 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도와주고 계세요. 네. 뭐 제가 신문사 한 두 군데에다가 칼럼을 연재를 하고 있는데요. 네, 네. 그런 신문사들도 이제 나름대로 저를 배려해 주는 거고 도와주는 거죠. 네. 마침 그걸 또 신문에 연재했던 글들을 모아서 이번에 책을 냈는데요. 네. 아까 소개해 주셨던 결핍뱀이라는 책이 네. 그런 책이고요. 네. 신문에서 칼럼을 쓴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무슨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닐까? 네. 또 시사적인 얘기를 주로 쓰겠지. 보통 그렇죠. 내지는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제가 쓰는 칼럼은 네. 뭐 경향신문이라는 언론에서 쓰고 있는 칼럼 같은 경우 보면 주로
제가 노숙인 인문학을 하면서 겪었던 얘기들, 네. 또 어려운 사람들 만나면서 느꼈던 점들, 네. 또 책 공동체 하면서 네. 만났던 사람들 얘기, 그래서 좀 훈훈한 얘기, 또, 네. 또 뭉클한 얘기 이런 네. 것들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신문에 쓰는 칼럼 쳐놓고는 좀 성격이 독특하다 이런 맞아요. 평을 많이 받았는데, 네. 책을 그래서 더 네. 권유를 받으셨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출판사들이 책 내자는 요청도 해오고 그래서 네. 냈고, 마침 또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결핍을 절절하게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결핍 때문에 힘들어만 하지 말고 네. 그걸 오히려 힘으로 네. 좀 승화시켜 보자 이런 취지에서 제목도 결핍의 결핍의 힘이라고 힘. 예, 네. 붙여봤습니다. 벌써 저희 애청자분들 빵통 메시지로 결핍의 힘 이렇게 네. 또 올려주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의 저서가 결핍의 힘이 최근작이고요. 이전에 꾸준히 책을 내고 계셨어요. 동사의 삶, 동사의 길, 아까 또 신동윤 요한님께서 말씀해주신 책 고집 이런 그 책들이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최준영 대표님의 어떤 생각들을 읽게 되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어떤 연대가 필요한가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참- 제 책고집이라 그 네. 결핍의 힘이라는 책에서 참고로 이제 여성 노숙인 얘기를 한번 다룬 꼭지가 있었어요. 네, 저도 제목은 읽었어요. 네. 여기선 묻지 않아요라는 제목인데 맞습니다. 제가 여성 노숙인들한테 한 2년 동안 인문학 강의를 했었는데 네, 너무 힘들게 살면서도 자신을 돌보지 않고 네. 계속 참기만 하고 네,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못 내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네, 좀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을 얘기해라. 그리고 뭐가 어렵냐 네. 이런 질문을 좀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네, 한 여성 노숙인이 저한테 기뜸을 하더라고요. 네. 선생님 여기서는 묻지 말아야 돼요. 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근데 질문이 필요 없다. 여성의 몸으로서 여성으로서 거리의 삶을 산다는 거는 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거든요. 그렇죠. 방송에서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성적 대상이 되고 있고 네, 그래서 위험에 노출돼 있는 거죠. 그렇죠.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거죠. 그게. 네, 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여성은 어떤 그 자신의 육체를 네. 이용해서 어떤 돈을 버는 뭐 이런 일로 또 연결되기도 하고 그래요. 여성 노숙인들 보면. 취약하니까요. 네, 그래서 뭐 네. 사회적으로 그런 용어가 나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네, 그런 것들을 쭉 접하면서 아 이분들에게 감히 네, 어떻게 사느냐고 함부로 물어서는 안 되겠구나. 네, 그래서 굳이 그분들에게 관심을 표하는 방법은 네. 직접적인 질문이 아니라 애정을 가지고 함께 진득하게 네, 같이 바라봐 주는 것. 네, 그것만으로도 그분에게 충분히 나의 관심과 네. 나의 감정이 전달될 수 있다라는 아. 걸 여성 노숙인 쉼터에서 그 인문학 강의를 하면서 제가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제목을 여기선 묻지 않아요. 맞아요. 그런 글이 나온다는 건 그런 경험이 있어서 나올 수 있는 글이다라는 걸 제가 대표적으로 그 네. 칼럼을 통해서 느꼈어요. 이 책을 통해서. 결핍의 힘이 최근에 나왔으니까 사실 내용 중에서 전하고 싶은 문장을 좀 낭송해 주실 부분이 있는지. 간단한 문장 하나가 떠오르는데요. 네. 제가 방송 대본에다 미리 써오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네. 제가 네. 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네. 또 제가 만났던 네. 미혼모들, 네. 여성 노숙인들, 네. 그리고 이제 남성 노숙인들 이런 네. 분들 만나면서 느꼈던 건데 네. 또 저 자신의 삶이기도 하고요. 네. 굽이굽이 애돌면서 살아온 삶 그 덕분에 네. 마음의 근육이 생겼습니다. 아. 이 문장이 저는 제가 써놓고도 참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덕분에. 직선의 삶을 살 수도 있었어요. 저도 네. 젊었을 때 공부 좀 했어요. 네. 시험 보면 시험 잘 봤었고 좋은 대학 뭐 네. 좋은 네. 뭐 언론사 취직하고 네. 그렇게 직선으로 성공하는 삶, 성취를 네.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었죠. 네. 근데 어느 날 이 노숙인들을 알게 되고 또 제가 어렸을 때 저를 힘겹게 키웠던 어머니의 삶을 보면서 네. 제 나름대로 직선의 삶, 성취하는 삶만이 아니라 네. 비록 돌아가더라도 네. 내 주변의 이웃들을 음. 보듬는 네. 그런 돌보는 네. 나아가서는 제가 능력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런 삶을 살아보자. 그게 지금 저는 그러고 직선의 삶이 계시잖아요. 아니라 애돈 삶이다라고 제가 표현을 한 건데요. 애돌아온 그 삶. 애돌아간 삶이 네. 사회적 성취는 이루지 못했지만 쉽게 말해 돈은 못 벌었지만 네. 제 마음의 근육으로 음. 뭉친 것 같아요. 네. 힘이 된 거죠.
그게 그렇죠. 제가 얘기하는 결핍의 힘입니다. 그래서 그 근육의 힘으로 네. 결핍에 그 애돌아 오면서 고비 애돌아오면서 살아온 삶 덕분에 마음의 근육이 생기셨다는, 어쩌면 우리가 살면서 그냥 우리와 만나기 어려운 분들 뭐 이런 생각하는 그 층위를 나누거나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의 삶은 모두 소중한 삶 안에서 그런 근육들을 만들어 가야 되고, 특히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어려움을 모두 겪고 있는데 결핍을 느끼고 있는 분야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 예, 그런 분들에게도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글들을 이렇게 묶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고맙습니다. 이렇게 제 책을 언급할 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영광입니다. 그래요. 네. 사실 책은 특별히 널려 있는 책이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네. 책이 집에 사다 놓고 못 읽는 책 많아요. 그런데 사놓고 그 읽으면서 또 계기가 되면 좀 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고, 지금 때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또 그 글들을 이어가면서 우리 마음에 선생님의 근육을 우리의 근육으로 만들어보는 결핍의 힘, 서점에서 좀 구입할 수 있는 상태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서점에서 결핍의 힘을 좀 많이 구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제가 고맙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 네. 우선 저희 그 애청자분들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5권을 미리 선구매하고 저자가 사인 좀 해서 보내주세요. 아이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영광입니다. 5분에게 네, 네. 그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밑에 네. 댓글창 있죠? 비밀글로 전화번호하고 주소 보내주시면 그 저자가 사인한 책으로 제가 구입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내주시고, 그러면 제가 또 각각의 여러분이 신청해주신 분들 5분을 선정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많이 해드려야 되는데. 아유, 너무너무 큰 선물입니다. 네. 큰 선물을 바꾸고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대전까지 오셔서 이렇게 어려운 때 서로 다독이어야 할 또 명절도 앞두고 오셨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드렸는데 정말 선뜻 오셨어요. 그 다음에 또 책 계획 있으세요? 책도 계획이 있고요. 네, 인문 네. 독서 공동체를 더 활성화시키고 네. 또 우선 제가 시급하게 하고 싶은 것은 대전역 근처에 있는 노숙인분들을 위한 인문학 강좌를 네, 제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좀 여러 분들이 뜻을 맞춰서 네, 방송 전에 제가 신부님하고 잠시 담소를 네. 나눴는데 신부님께서 큰 가르침을 주시더라고요. 네, 어떤 분이 그 여성 노숙인에게 네. 여성 노숙인에게 돈을 주고 가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 돈을 네. 받았을 때는 여성 노숙인이 미동도 하지 않았는데 어떤 분이 꽃을 주니까 네, 그 꽃을 받아든 여성 노숙인이 네. 주섬주섬 자리를 챙기고 일어나서 가더라. 아, 꽃을 받음으로써 네, 모든 걸 받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포만감, 그렇죠. 만족감을 느끼고 일어나서 존중받은 것까지. 존중받은 것 같은 네. 느낌을 받고 가더라. 이런 얘기를 그렇군요. 신부님께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네, 제가 마침 노숙인 분들 만나서 인문학 강의를 하고 온 끝에 그 얘기를 들어서 더 절절하게 와닿았어요. 네, 우리가 주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에게 무엇이 필요할 건지 네,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살피는 네, 그런 어떤 추석 주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평상시에도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네. 그분의 결핍이 치유가 되는 게 아니라 아, 제 결핍이 치워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계속적으로 가질 걸 네. 다짐하면서 네. 오늘 책 선물까지 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핍을 그 결핍으로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근육, 힘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 생각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만나 뵈서 반가웠습니다. 사람의 향기 인문 독서 공동체 책 고집의 최준영 대표, 여러 저서가 있지만 최근작 결핍의 힘의 저자를 만나 뵌 시간이었습니다.